안녕하세요. 기원전 6세기 춘추시대 중국. 정말 뭐랄까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죠. 네,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네, 바로 손무죠. 손자병법의 저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 이 손자병법이 왜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서 수천 년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손무에게 전쟁은 사실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상대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아주 냉철한 판단,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칼과 창이 부딪히기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 그리고 전략,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아주 본질적인 접근이었어요. 손무가 원래 제나라 출신인데 그 혼란 속에서 자라면서 전쟁의 본질을 고민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이걸 찾아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오나라로 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심찬 군주 함려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인정을 받은 건 아니었다면서요? 아, 네. 그 유명한 궁녀 훈련 일화가 있죠. 함려가 손무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궁녀들을 데리고 군사 훈련을 시켜보라고 합니다. 네네, 들어봤어요. 근데 궁녀들이 막 웃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손무가 처음엔 부드럽게 경고를 했는데 계속 장난처럼 여기니까요. 특히 왕이 아끼던 궁녀 2명을 군율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와,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잔인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손무는 이걸 통해서 전장에서 군율은 왕명보다 위에 있다. 이 원칙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명령체계의 절대성을 각인시킨 거죠.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리더십과 규율의 중요성을 극단의 방식으로 보여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함려의 완lun한 신임을 얻고 오나라의 장군이 됩니다. 정말 강렬한 시작이었네요. 그럼 그 핵심 철학,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전쟁 없이 이기는 게 가능해요? 물론 실제 전투를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물리적인 충돌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본 거죠. 마지막 수단요? 네, 손무는 승패가 싸우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철저한 정보 분석, 그 유명한 지피지기를 강조한 거고요. 지표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적의 병력 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적장의 성격이나 내부 사정, 병사들의 사기 같은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파악하는 거죠. 아, 훨씬 깊은 의미군요. 그렇죠. 그래서 적의 강점은 피하고 약점을 파고들고 또 지형이나 날씨 같은 외부 요인까지 이용해서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게 손무호가 말하는 최상의 승리라는 겁니다. 와, 정말 정보와 심리전, 철저한 준비가 핵심이군요. 실제로 오나라 장군으로서 이런 전략을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나요? 그럼요. 기록을 보면 초나라랑 국경 분쟁이 있었을 때 군대를 직접 움직이지 않고 심리전하고 외교 압박만으로 물러나게 한 적도 있고요. 군대 없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첫 실전 전투에서는 병력이 부족했는데도 지형을 이용한 속임수, 또 심리전을 통해서 아주 적은 피해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무의 병법은 항상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걸 추구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적의 계획을 미리 알아내서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게 그다음, 군사력 동원은 또 그다음이고요. 성을 직접 공격하는 공성전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 하책이라고 딱 명시했어요. 파괴가 아니라 효율과 보전, 이게 기본 철학이었네요. 네, 정말 냉철한 전략가였죠. 심지어 왕한테도 직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함려가 막 분노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할 때 말렸다고. 그렇죠.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지 왕의 분노풀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요. 항상 백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거죠. 승리 이후까지 내다보는 그런 전략가였군요. 그리고 당시 오나라에는 오자서라는 또 다른 인물도 있었잖아요. 손무랑은 좀 달랐다고요. 네, 오자서.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손무가 신중한 전략가 타입이었다면 오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좀 더 과감한 정치 스타일에 가까웠어요. 결이 완전 달랐네요. 네. 그래서 둘 사이에 분명 긴장감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서로 다른 두 거물의 존재가
오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다른 관점과 리더십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는 같지만 방식이 다른 리더십이 공존할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손무는 큰 성공을 거두고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는데 그가 남긴 손자병법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을까요? 군사 전략을 넘어서 현대 경영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손자병법이 단순히 어떻게 싸울까 이걸 넘어서요. 어떻게 경쟁하고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질문이요? 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리더십의 원칙, 정보의 중요성, 심리전의 기술 같은 것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 이런 원리들은 시대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현대 경영 전략이나 협상, 조직 관리에도 그 원리가 쓰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손무는 전쟁 전문가라기보다는 어쩌면 갈등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최적의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상가에 더 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법만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법, 그리고 지키는 법까지 고민했던 인물이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경쟁이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 문제 해결 과정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손모의 통찰은 여전히 아주 유효한, 어쩌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손모와 손자병법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상 속 전장에서 손무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일지 말입니다.